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진가를 위한 포토샵 강좌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 보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정하는데 숙달된 분이라면은 별 문제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진을 딱 본 순간에 이 사진 뭘 고쳐야 될까? 뭘 보정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 보정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스템화하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ACR 사진 보정 7단계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진 보정 7단계 시스템이라고 제가 명명을 해 봤는데요. 제 1단계는 화이트 밸런스를 고쳐보는 겁니다. 물론 화이트 밸런스는 일반적으로 야외에서 실내에서 찍었을 때 큰 문제가 없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손 안 대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실내에서 찍었다든지 혹은 해 뜰 무렵, 해질 무렵 이런 경우는 화이트 밸런스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는 화이트 밸런스를, 그 다음에 2단계는 똑바르게 하기. 사진을 찍고 나면 수평이 안 맞건 수직이 안 맞건 여러 가지 경우를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는 단계를 2단계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3단계는 밝기입니다. 밝기인데 ACR은 단순히 카메라처럼 노출을 초과해서 밝게, 노출을 부족하게 해서 어둡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분화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게 3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 대비죠. 대비는 컨트라스트인데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의 비를 대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ACR은 여러 가지의 대비를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그 항목을 공부하는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 5단계는 색입니다. 5단계는 색이고, 6단계는 선명하게 하기, 그리고 7단계는 부분 보정이다. 6단계까지는 대부분이 사진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우린 이런 경우를 봅니다. 밝은 배경으로 인물 사진을 찍으면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근데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보이게 하겠다고 노출을 초과하면 밝은 배경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7단계 부분 보정이라는 것은 밝은 배경에 찍은 인물 사진에 얼굴만 밝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븐 시스템은 피드백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이트 밸런스를 처음에 본다 그랬는데, 화이트 밸런스가 문제가 없으면 단계로 진행하면 되고, 문제가 있으면 화이트 밸런스를 수정하러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똑바르게 하기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이 수평 수직상에 문제가 없다 싶으면 이 단계를 건너뛰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피드백이라는 거죠. 지금 보다시피 아래로 갔다가, 예를 들어서 7단계를 갔다가 1단계로 갈 수도 있고, 7단계를 갔다 2단계를 갈 수도 있는 피드백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을 보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설명드린 ACR 보정의 7단계 시스템을 적용하면 조금 더 손쉽게 사진 보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1단계와 2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단계는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피사체의 색온도와 카메라의 색온도가 같다면 화이트 밸런스는 적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보여지고 있는 것은 캐논 카메라의 프리셋입니다. 흔히들 오토를 많이 놓고 쓰실 거고, 이거 좀 일광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해양의 색온도는 카메라가 책정한 색온도가 대략 5200에서 5500 사이입니다. 그런데 피사체에 해가 비치는 날 야외에서 피사체의 색온도가 5200에서 5500 사이라면 이건 색온도가 맞아서 적정의 색이 나타날 겁니다. 그럼 피사체의 색온도가 5200K인데 카메라의 색온도가 3000이라면, 다시 말해서 피사체의 색온도가 높다면 이 사진은 차가운 느낌의 푸른색을 띠게 될 겁니다. 반대로 피사체의 색온도가 5200K이고 카메라의 색온도가 7000이었다면 이 카메라의 색온도가 높아짐으로써 따뜻한 느낌의 이 붉은색을 띠는 사진이 될 것입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지금 여기 쓰여 있는 말대로 화이트 밸런스는 촬영할 때 조명의 색이 미치는 영향을 보정해서 사진의 흰색 물체가 흰색으로 보이게 만드는 기능이다. 이제 실제로 사진 석장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사진은 주산지에 햇뜰 무렵에 찍은 사진인데 색이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피사체의 색온도보다 제가 카메라에 맞췄던 색온도가 낮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푸른색을 띱니다. 자,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콩국수 사진인데 누가 봐도 콩국수의 정확한 색이 안 나오고 있죠. 다시 말해서 콩국수에 가지고 있는 원래 색온도보다 카메라에 맞췄던 색온도가 높아서 이제 붉은 빛을 띠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사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카페에 실내를 찍은 사진인데 원래 색보다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이는 카메라 로우에서 이 화이트 밸런스를 보정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세 번째 사진은 로우 파일입니다. 로우 파일로 찍은 사진이니까 이쪽을 보면 지금 기본 옆에 여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로우 파일로 사진을 찍으면 이 체크박스에 자동, 일광, 흐림, 음영, 텅스텐, 은광, 프레시 마치 뭐하고 똑같이 보이느냐 하면 그 화이트 밸런스를 카메라에서 맞출 때와 똑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걸 기초로 사진에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해 뜰 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안개가 많이 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흐림, 사진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대략 요 정도거나 또는 음영이라고 요런 정도 느낌의 사진이 될 겁니다.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첫 번째 방법은 이건 로우 파일의 경우만 세팅 값을 미리 프리셋으로 만들어진 걸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요게 온도, 색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온도가 색온도입니다. 이 색온도의 슬라이드를 옮겨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옮기면 색조도 조금 손을 봐줘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 여기 있는
이 스포이드를 클릭하고 사진에서 색채학에서는 무채색이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회색 정도, 흰색에서 회색 사이 정도를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카메라가 잡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세 가지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로우 파일의 경우는 하나는 프리셋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색온도와 색조의 슬라이드 바를 움직여서 우리가 적절히 잡을 수 있고, 세 번째는 화이트 밸런스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를 클릭하고 사진에서 회색을 클릭해서 잡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사진은 JPG 파일입니다. JPG 파일은 로우 파일과 달리 여기가 없습니다. 여기가 아까처럼 미리 세팅된 값이 없는 거죠. 없으니까 JPG 파일의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색온도와 색조를 조절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거나 아니면 이 화이트 밸런스 스포이드를 찍어서 회색을 클릭하는 거죠. 근데 화면에 회색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색이 없다면 흰색 쪽을 찍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바를 조금 조절해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의 경우도 사실은 뭐 회색이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죠. 뭐 굳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부분 또는 뭐 요런 데 정도 뭐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으면은 뭐 회색을 찍어서 고치느니 색온도를 맞추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피사체의 색온도보다 카메라의 색온도가 높으면 붉은기를 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피사체의 색온도보다 카메라의 색온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이렇게 왼쪽으로 낮추면 색온도가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요 정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렇게 맞췄을 때는 색조도 맞춰라 그런 얘기를 드렸었죠. 색조는 지금 뭐 이쪽에 있는 이 토마토의 색을 보면서 지금보다 역시 조금 낮춰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런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지금 JPG 파일은 이렇게 맞췄습니다. 다음 아까 했던 사진의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 보겠습니다. 아까 손을 댔더니 여기가 이제 만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거를 원상대로 돌리려면은 슬라이드를 더블 클릭해도 찍은 대로 오고, 아니면 위에 원본값이 있습니다. 원본값을 클릭해도 돌아옵니다. 자, 이 사진을 했을 때 화이트 밸런스를 좀 낮춰놨더니 푸른색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우 파일로 사진을 찍으면 가장 큰 장점이 화이트 밸런스 보정이 자유롭다. 저는 이게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사진에서 보이는 것 중에 이 스포이드를 회색에 갖다 놓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런 쪽에 그냥 대략 회색이 비슷할 겁니다. 일단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사진이 제가 찍었을 때의 원본 값에 유사합니다. 조금 붉은기가 도네요. 조금만 낮춰주면 이 찍은 사람은 본인이 알죠. 한 7500 정도, 요런 정도가 이 사진의 화이트 밸런스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렇게 맞췄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 있는 사진이지만 세 번째죠. 자, 실내를 찍었습니다. 근데 역시 어떠냐 하면 약간 붉은기를 띱니다. 붉은기를 띈다라는 이야기는 피사체의 색온도보다 카메라의 색온도가 높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겠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광등에 맞춰서 조금 달라졌죠.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정도가 이 화이트 밸런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화이트 밸런스를 석장을 맞춰 보았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화이트 밸런스만 고쳐놓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에 대해서는 제 2강에서 ACR에서 저장에 대한 것을 공부를 했었죠. 여기죠. 요게 저장인데 그 전에 세 개를 동시에 저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래쪽에 제가 지금 마우스를 클릭한 이 부분입니다. 쪽에 보면 점 3개 찍힌 거가 있습니다. 걔를 누르면 모두 선택 이게 있으면 사진 석장을 한꺼번에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이 우측에 저장 버튼입니다. 이 저장 버튼은 조금 낯선 2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강좌를 할 때 어떻게 저장한다고 그랬느냐 하면 같은 위치에, 왜 같은 위치냐 하면 사진을 찍고 원본 사진 중에 보정할 사진만 선별이라는 폴더 밑에 갖다 띄웠습니다. 5장을. 그러니까 같은 폴더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일 이름 앞에 CV 언더바를 붙이고 그 다음에 사진은 JPG로 색 공간은 sRGB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제 2강에서. 만약에 이 강좌가 처음 들어오신 분이라면 2강을 참조하시고 이 부분은 본인의 컴퓨터 환경에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사진 석장이 저장이 되는 거죠. 자, 완료를 했습니다. 일단 브릿지를 다시 왔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사진 중에 앞에 이 CV 언더바가 붙여진 사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원본입니다. 이 사진 3개는 원본, 이쪽 3개는 화이트 밸런스가 보정된 사진이 되겠습니다. 화이트 밸런스가 보정된 사진이 CV 언더바라는 이름 밑에 이 파일 이름을 가지고서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단계가 되겠습니다. 2단계는 사진 똑바르게 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 세로가 똑바르지 않죠. 사진을 아주 정면에서 찍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수평선이 똑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삐뚤어진 수평선 등을 바로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사이드 패널에 지금 보이고 있는 이게 사이드 패널입니다. 이게 사이드 패널인데 이 사이드 패널에 자르기 도구입니다. 자르기 도구는 원래는 사진을 크롭하는 거죠.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사진의 집중도를 높여주는 것이 자르기 도구. 그 중에 다른 거는 추후에 한 번 더 배울 거고, 지금 빨갛게 원을 그려놓은 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자로 이렇게 금을 그으면 그어진 대로 사진이 똑바로 회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형 패널입니다. 패널이라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이 다 패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패널 다 패널인데, 그 중에 도형 패널을 이용해서 그 사진을
보정하는 건데, 삐뚤어진 사진을 똑바로 하는데, 다만 이제 이 도형 패널은 왜곡된 사진을 잡아준다든지, 또는 카메라 렌즈의 왜곡을 잡아준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여기 A자가 그려진 게 있습니다. 제가 빨간 네모칸을 쳤는데 이게 오토입니다. 삐뚤어진 사진을 놓고 오토를 클릭하면 사진이 빕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똑바르게를 합니다. 그럼 다시 ACR입니다. 이 사진은 지금 이렇게 수평선이 맞질 않습니다. 이 맞지 않는 수평선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도형 패널에 이게 됩니다. 도형 패널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A 자동입니다. A를 클릭하면 자, 사진이 수평선이 잡힌 게 보일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A 옆에를 잡았던 거 취소. 그건 이제 원본이죠. 그래서 A를 클릭하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세로, 가로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A만 하나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로 잡혔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 두 번째 사진도 똑같이 오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쉽게 비뚤어진 사진을 똑바르게 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이 사진 한 개만 해보죠. 자, 이걸 이제 취소를 하고, 이제 자르기 도구에서 똑바르게 하기 도구가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하면 ACR이 자동으로 이 사진을 똑바르게 해줍니다. 아니면 이렇게 자로 금을 그어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써도 되겠는데 더블 클릭 가면 수평이 잡혔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으면 대부분 슬라이드 바를 더블 클릭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또 이 상황에서 아까 하던 패널, 기본 패널, 도형 패널로 가고 싶으면 이 위쪽을, 이 제일 위에 보이는 여기입니다. 여기 편집을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 중에 아까처럼 A를 누르면 자동으로 잡아준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똑바르게 했습니다. 이 똑바르게 한 사진도 역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는데 사진 두 장을 다 저장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 점 3개 찍은 거 놓고 모두 선택. 단축키는 컨트롤 A입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A를 누르면 이제 모두 선택이 되는데, 자, 모두 선택을 하고 이어서 저장을 하면 만들어 놨던 세팅 값이 있습니다. 같은 위치에 CV 언더바 붙이고 JPG로, 색 공간은 sRGB로, 이미지 크기는 원본대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게 되겠죠. 예, 저장을 하고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CV 언더바가 붙어 있는 사진이 생겼습니다. 이게 오른쪽은 원본, 이쪽은 보정을 일부 한 사진이 되겠죠. 예, 오늘은 사진 보정의 7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정의 7단계는 1단계는 화이트 밸런스, 2단계는 똑바르게 하기, 3단계는 밝기, 4단계는 대비, 컨트라스트입니다. 5단계는 색, 컬러, 6단계는 선명하게, 7단계는 부분 보정. 이렇게 7단계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순서대로 작업을 하면 사진 보정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1단계와 2단계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